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조원 규모의 경남 지역 초대형 사업에 부영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남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좋은 일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추정 사업비 5조 1천억 원, 땅값만 최소 3,400억 원에 이르는 마산 해양 신도시도 조단위 사업이 예상됩니다. 두 곳 모두 부영이 유력한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부영의 이 같은 이딴 투자에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건설이 주업인 만큼 돈이 되는 아파트에만 치중하면 문화관광, 비즈니스 등 사업 원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연의 수익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해서 수익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갖지. 창원시가 지난해 마산 해양 신도시 용도 제한을 해제한 데다 부영의 복합리조트 계획안에도 60%가 아파트 단지였던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과거의 마산만 난개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영은 서울의 호텔 부지를 잇따라 매입했고 제주도와 인천에서 각각 9천억 원, 8천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형 사업을 4-5개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영의 자금 사정이나 경기 변수에 따라 경남 지역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좀 한번 부영에서 힘들 텐데 저도 걱정이에요. 부영이 경남에서 한국철강이나 진해화학 땅처럼 매입만 하고 10년 넘게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선거구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 2명과 야당에서 1명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창원 마산 회원구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창원 마산 회원구 예비 후보 5명 가운데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2명을 경선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의 야구장 건립비 최대 240억 원 확보와 창원 교도소 이전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마산에서 오래 살고 앞으로도 마산에서 살아갈, 또 마산을 가장 잘 알고 열정과 힘을 가진 4선 의원 안홍준이 꼭 필요합니다. 윤한홍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자치 비서관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첨단 복합 MCT 건설과 동네별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운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나선 안성호 예비 후보는 국민의당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산 MCT 개발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고용 확대, 창동 구도심 재생사업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마산 해운구로서는 경제 세력화가는 마산의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당에서 생각하는 희망의 정치, 서민의 정치. 마산 회원구의 새누리당 최종 후보는 이번 주말 경선을 통해 결정된 뒤 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상남도가 자주 병원에 입원해 의료급여 재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이른바 가짜 환자 549명을 퇴원 조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장기 입원자 등 4,251명을 집중 단속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549명을 퇴원 조치하고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보유한 고가사다리 차량이 노후돼 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처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태화 창원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창원시 의회 임시회에서 마산에만 150m 이상 건축물이 39개 동이 있지만 고가사다리차 3대 모두 내구 연한이 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은정 창원시 의원은 최근 창녕 합천보에서도 1m가 넘는 리굴라 촌충으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다며
창원시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요즘 섬진강에서는 벚꽃처럼 하얗게 피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벚꿀 채취가 한창입니다. 바다굴보다 훨씬 크고 짜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채취 현장에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연한 봄바람이 부는 섬진강 하구. 물속 잠수부가 강 주변 바위 틈을 샅샅이 살핍니다. 분주한 손놀림에 어느새 바구니는 싱싱한 벚꿀로 차오릅니다. 벚꽃 필 때 보면 하얗게 이제 보면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꽃이 이제 꽃치고도 벚꽃 맹기도 무늬시고도 하얗게 피 있어요. 그래서 벚꿀이라 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에서 자라는 자연산 벚꿀은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섬진강과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서 채취됩니다. 4, 5년 정도 자란 벚꿀은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바닷꿀보다 5배 이상 큽니다. 2월 말부터 채취가 시작되는데 벚꽃이 활짝 필 무렵인 3월에서 4월 말까지가 제철입니다. 잠수부 한 명이 하루 4-5시간의 작업을 통해 채취하는 벚꿀의 양은 최대 800kg에 이릅니다. 짜지 않고 담백해 생굴은 물론 구이와 튀김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단백질과 무기질, 각종 비타민도 풍부해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섬진강 그 맑은 물하고 청정해역 이제 물하고 같이 섞이니까는 그게 짜지도 안 하고 싱겁지도 안 하고 딱 요즘 사람들 신세대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섬진강의 명물 벚꿀이 남녘의 완연한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거창군 북상면의 경우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이번 주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새로운 한 주는 더욱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되겠고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대기도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창녕, 사천과 산청, 거제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어제만큼 춥습니다. 창녕과 함안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김해 11도, 창원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반짝 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0도, 산청과 거창 9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거흥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창원시를 방문해 안상수 시장과 상호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국가 간의 경쟁보다 도시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한 시기이며 창원을 비롯한 부산, 통영 등 남해안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추 대사는 창원시와 중국 도시 간의 교류 확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 문화 교류에 이어 지방정부 간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회답했습니다. 경남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13 만세운동이 밀양에서 재연됩니다. 밀양시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내일 밀양시 내일동에서 3.13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관아 앞에서 민중 수백 명이 봉기했던 항일 투쟁운동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